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죄책감, 두려움, 혹은 의심과 같은 감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바로 그 어두운 부분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을 깨울 수 있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심층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제시한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얻고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왔던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설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러한 지혜를 나누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칼 융은 누구일까요? 그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로 현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를 외면하고 무시할수록 그 그림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숨겨진 부분들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그림자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숨겨왔던 바로 그 특성들이 어쩌면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잠재력과 자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강력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그림자는 가족, 사회, 그리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적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거부하는 특성과 감정들이 저장되는 마음의 창고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화내는 것은 나쁜 아이야 라는 말을 계속 들어온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그 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버립니다. 성인이 된 후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내면에 묻어두었던 그 분노를 탐색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안에서 건강한 자기주장과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삶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융은 개인적 그림자뿐만 아니라 집단적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문화 전체가 공유하는 숨겨진 측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두려움, 편견,
또는 비합리적인 신념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급격한 산업화와 경쟁 사회를 거치면서 강인함과 성실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약함이나 감정 표현은 억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그림자는 우리가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그림자는 매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는 사람은 비판을 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고, 창의성을 억누른 사람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을 보며 질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 그림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당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림자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 중 하나는 감정적 격발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유독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스스로 억눌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융은 그림자 안에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도 함께 담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 창의력, 그리고 귀중한 통찰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오해받고 있을 뿐 우리가 탐험하고 껴안아주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탐색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과정, 즉 그림자 작업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즉시 싫다는 감정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칼 융이 제시한 심리적 투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갈등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악하고 열등한 자질들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이 강력한 통찰은 우리가 외면하려는 자신의 일부가 종종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을 형성하며 오해와 긴장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사는 우리가 자신의 원치 않는 특성이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방어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거만한 태도가 유독 당신의 신경을 거슬렀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를 자기중심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강렬한 반응은 사실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동료에게서 본 것은 당신 내면에 숨겨진 무언가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 비판, 질투와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격렬한 감정들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단서들입니다. 우리의 투사를 더 잘 인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방어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 상황이 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우리가 더 진정성 있고 자비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종종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사를 발견하는 데는 시간과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화나게 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내 안에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수년간 숨겨왔던 당신의 일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사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숨겨둔 긍정적인 특성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의 창의력이나 용기를 존경하면서 이러한 자질들이 당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강점을 되찾고 더 자신감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사를 다루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이 어둠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더 나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보상은 심오합니다. 당신의 투사를 직면하고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껴안음으로써 당신은 더 깊은 자기인식, 감정적 회복력, 그리고 더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어두운 특성,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모습이 당신의 최고 잠재력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개발의 방식을 뒤집는 발상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숨기는 자신의 일부가 단지 결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창의성, 자신감, 자기주장과 같은 강력한 특성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림자를 약점의 집합체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판단 대신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그림자 작업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자기 주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문화, 특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 주장은 때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거나 이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성을 억누르고 그림자 속에 숨깁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그림자 밖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귀중한 강점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옹호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 또한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 두려움 때문에 종종 그림자에 묻히는 또 다른 자질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술적인 꿈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좌절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껴안을 때 그들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혁신과 자기 표현의 깊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숨겨진 자신의 일부를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심리적 전체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특정 측면을 거부하거나 숨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모든 부분을 껴안고 함께 작업하는 것에서 옵니다. 목표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완전하고 진정한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는 전체 자아 인격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상당한 도덕적 노력이 없이는 아무도 그림자를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림자 작업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하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자에 숨겨진 긍정적인 자질들을 되찾음으로써 우리는 힘, 창의성, 회복력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더 유연하고 진정성 있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그림자 특성을 식별하고 되찾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거나 심지어 부러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서 눈에 띄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특성들이 당신 안에도 존재하지만 숨겨져 있거나 덜 발달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이를 성찰하는 것은 당신의 그림자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켜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대신 목표는 그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함께 작업함으로써 당신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인식을 위해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더 균형 잡히고 회복력 있으며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너무 깊이 묻어두어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림자 작업이 깊은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약속하지만 그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불편해지면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사실은 더 큰 자기인식과 숨겨진 강점을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그림자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오랫동안 피하거나 부인해온 자신의 일부와 정면으로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하며 자기 성찰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위협할 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사실 신호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무언가, 즉 치유와 통합이 필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림자 작업에는 용기와 친절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불편하거나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와 모순되는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발견의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부분들을 친절하게 만날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수치심,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장애물로 보지 말고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가리키는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을 피하는 대신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치유의 문을 엽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자 작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숨겨온 특성들은 사회나 과거 경험이 우리에게 거부하도록 가르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일부를 비난하는 대신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더 깊은 이해와 치유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한 겹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긴 협상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마음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숨겨진 부분들을 점차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작업이 처음이라면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뛰어드는 대신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짜증이나 판단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널링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그렇지 않으면 숨겨져 있을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완벽함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쓰십시오. 당신이 피하고 있던 자신의 일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패턴이나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숙련된 안내자는 당신이 어려운 감정을 탐색하고 관점을 제공하며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자의 측면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그림자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그림자 작업을 위해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저널링입니다. 생각을 적는 것은 감정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숨겨져 있거나 무시되었을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 저널링을 시작하려면 매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따로 정해 글을 쓰십시오.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나는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을까?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성찰하면서 당신이 피하거나 부인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저널링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판단 없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순간에 머무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투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성찰 연습 또한 그림자를 탐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하거나 좌절시킬 때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한 일에만 집중하는 대신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가 내 안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융은 정직과 자기 연민으로 그림자 작업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다른 측면을 발견할 때 비판이 아닌 호기심으로 이러한 발견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일 그림자 작업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을 몇 분간의 마음 챙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동안 짧은 멈춤을 가지고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무언가가 강한 반응을 일으킬 때. 저녁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날에 대해 저널링하며 나타난 통찰이나 감정 패턴을 기록하십시오. 이 작업을 하면서 저항이나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종종 당신의 잠재의식 속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감정이 떠오를 때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당신이 내딛는 각 작은 발걸음은 자기인식과 성장으로 가는 길 위의 승리입니다. 왜 특정 이야기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까요? 신화, 책,
전설은 우리가 숨기려는 자신의 일부, 즉 칼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잘 알려진 예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지킬 박사는 자신을 야만적이고 사악한 버전인 하이드 씨로 변신시키는 무략을 만듭니다. 이 변신은 우리가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억압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숨겨진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과 우리가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 사이의 내적 싸움이라는 보편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나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의 코요테와 같은 트릭스터 캐릭터들도 그림자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혼돈, 속임수, 장난기와 같은 자질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트릭스터는 또한 변화와 성장의 동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도깨비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짓궂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와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와 신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나 이야기가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주목하십시오. 만약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림자 작업을 하는 것은 당신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융은 그림자가 단지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그림자라고 불리는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편견, 폭력, 불의와 같이 우리가 종종 무시하거나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적 그림자를 다루는 것을 피할 때 분열, 오해, 심지어 불평등 심화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측면들을 도덕적, 정치적, 영적 수준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융은 자신의 개인적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거기서부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두려움과 편견을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들이 경제적 안정이나 의료와 같은 더 큰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개인적 성장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집단적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역사적 과오를 책임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어둠을 용기 있게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숨기거나 무시하려 했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균형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칼융은 개성화라고 부른 온전해지는 것이 개인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개성화란 당신이 억압해온 부분들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거나 결점을 없애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껴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특성을 투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많은 내면의 평화와 자기인식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알게 되면서 당신은 감정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삶의 도전을 다루기가 더 쉬워지고 오래된 해로운 패턴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한 가지 큰 이점은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공감하게 되고 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나 좌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대신 더 정직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그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종종 깊은 자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압력이나 자신의 제한적인 신념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고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에 대한 우리의 탐험을 마치면서 그림자 작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현재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지속적인 과정은 자기 인식, 감정적 힘, 그리고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의 개성으로 가는 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과 정기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고 인식된 약점을 강력한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질문을 성찰해 보십시오. 나의 그림자를 껴안는 것이 어떻게 더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자기 발견의 길은 당신이 탐험할 목입니다. 당신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껴안는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종종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수년간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그림자들을 통과하게 합니다. 빛이 없이는 그림자도 없다는 융의 깊은 통찰처럼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